네, 안녕하세요. 김영록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5월 29일이 되겠습니다. 5월 29일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종이 클립의 날이라고 하네요. 음, 소위 사무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페이퍼 워킹을 한다는 얘기를 하죠. 그만큼 이제 종이에 뭐 서류를 만들고 뭐 보고서를 쓰고 이 종이를 많이 사용한다는 뜻이고 종이를 위해서 주로 일을 이제 하는 거죠. 뭐 이제 현장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일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피버킹을 하는 분들은 정말 자료를 쭉 만들어 놓고 그 자료가 분류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뒤섞이면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나중엔 그게 잘못 섞여 갖고 이상한 자료가 들어가면 큰 낭패를 불러올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어 그런 상황까지 이제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인제 그걸 분류하는데 이 클립이라는 게 인제 있으면은 굉장히 '분류하는 데 편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예. 반대급부로 얘기해서 '클립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질 거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정말 그야말로. 클립 여러분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머릿속에 상상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휘감아 갖고서 그걸 인제 또 이렇게 펴 갖고서 영화회 같은 데 보면 이 열쇠도 막 따고 그러던데 저는 그런 재주는 없습니다. 어찌 됐든 굉장히 클립이라고 하는 건 작은 거예요. 근데 그 클립이 종이와 종이를 다 연결을 하죠. 하나의 이제 같은 것끼리 분류를 해 갖고. 어 그러면서 인제 그 서류를 통해서 또 세상과 연결이 되는 또 모든 사람이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작지만 세상을 연결하는 발명품이 바로 인제 클립이다. 종이 클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종이 클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과 같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가능하면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은 인제 종이 클립 이야기인데 "작지만 세상을 연결한 발명품이다." 이렇게 인제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와 서류를 같은 것끼리 분리해 갖고 클립으로 딱 철을 해 놓으면은 인제 서로 섞이지가 않죠. 그리고 한 문서를 갖다가 이게 클립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면은 인제 똑같은 서류라도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나눠 주는 데 편리하고 만약에 그게 안 돼 있으면은 나눠 주는 사람한테 이거 한 장 저거 한 장 좀 그런 식으로 나눠 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어찌 됐든 이 서류 한 장에 이게 숨은 어떤 문명의 질서라고 할까요?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상 에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시죠. 저도 이렇게 보면은 클립 통이 저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서류들이 또 이렇게 클립으로 묶여져 있어요. 네 바로 종이 클립 5월 29일 바로 작은 금속 조각을 기념하는 종이 클럽의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너무 평범하죠. 예 그냥 평범한 인제 하나의 인제 아무튼 문방구 글쎄요 하여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모르겠네. 그런 물품이죠. 뭐 특별할 게 없죠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그냥 종이 그냥 이렇게 띄우는 거 이렇게. 예 사실 이 종이 클립이 인류의 행정과 기록 문화를 바꾼 조용한 혁명가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페이퍼워킹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 행정 무슨 일하는데 그냥 막 밀어붙이면 되지 무슨 행정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이 어떤 사안을 추진하는데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중구난방이 됩니다. 그야말로.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은 각자가 다 자기 생각대로 이리저리 자기 방향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게 인제 뭔가 이렇게 합쳐지지도 않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정말 인제 일이 엉망진창이 다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바꾼 조용한 혁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작고 단순한 발명품 속에 숨어 있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이 클립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인류는 오래전부터 문서를 묶는 방법을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인제 옛날에 보면 인제 책을 인제 끈으로 묶었죠. 끈으로 이렇게 묶기도 하고 그다음에 핀으로 이렇게 찔러 갖고 묶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밀랍 접착제 같은 것을 이렇게 붙여 갖고서 인제 붙이기도 하고. 근데 인제 끈으로 묶다가 보면은 이게 종이가 손상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핀으로 찔러도 구멍이 나고 그다음에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도 좀 그래요. 원형을 손상시키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서를 손상시키거나 또 불편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19 세기 말에 19 세기 말이면 1800년 1890 년대쯤 됐을라나요?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사무 행정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산업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예를 들어 농경사회다 아니면은 양털을 깎고 사는 그런 시대였더라면 사무 행정이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았겠죠. 그냥 오늘 양 몇 마리 깎어 이 정도면 되고 그다음에 예 농사짓는 오늘 여기서 저기까지 김 매고 그다음에 가을에는 여기서부터 저기 추수해 갖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런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이 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이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새 그 행정론이라는 그 학문 자체가 있죠. 뭐 정책론, 행정론 뭐 유사하면서 또 좀 다르겠지만은 그러한 그 이론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사람이 움직임을 갖다가 어 뭔가 논리로 그다음에 어떤 그 어 뭐라고 할까 그 계획상에 이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규정해 주려고 하면은 역시 행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종이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왜 그걸 다 써 갖고서 인제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정보의 양이 늘어나니까 인제 종이 사용량도 늘어나고 종이를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종이를 주체할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간편하게 묶을 수가 없을까?'라고 해서 생각해 낸 것이 바로 이 종이클립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19 세기 말 1890 년대라고 그랬는데 1899 년이네요. 정말 아주 꽉 찬 19 세기 말입니다. 노르웨이의 발명가로 알려진 요한 발레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종이 클립을 특허를 내면서부터 이제 유명해진 거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강한 그 이 세 아주 그 이걸 뭐 철사죠. 예. 그걸 갖다 이렇게 한 바퀴 휙 이렇게 감아 갖고서 이 가운데를 이렇게 들면은 그 사이에다 뭘 끼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참 그 기가 막힌 그 발상입니다. 그래서 인제 서류 더미가 있으면 물론 뭐 이제 큰 거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써야 되겠지만은 뭐 10 장, 20장 이런 경우는 이런 클립을 갖다 탁 끼우면은 이게 구분이 탁탁탁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데도 굉장히 그 인제 용이해지고 편리해진 거예요. 물론 이제 초창기에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양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하네요. 그러나 인제 내내 그 이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기능은 이제 마찬가지였다라는 얘기예요. 종이를 이렇게 묶어 갖고서 종이를 망가뜨리지 않고 딱 이게 고정시킬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종이를 망가뜨리지 않고 연결한다. 이게 아주 굉장히 단순하지만은 위대한 아이디어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 부터 20 페이지까지 쭉 있는 걸 갖다가 그 종이 클립을 딱 묶어 갖고서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보면은 20 장까지 별 무리 없이 볼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클립이 없이 그 인제 나눠준다 그러면 이거 정말 손으로 잡기도 어렵고 구분하기도 힘들고 제가 며칠 전에 그 합창단에서 인제 그 악보를 갖다가 제가 복사를 그 해서 나눠주는데 이 종이 클립 생각을 왜 안 했나 모릅니다. 이제 매 복사본이 이제 이 거듭될 때마다 이렇게 종이 끝에 이렇게 접어 놨는데 이게 나눠줄 때 이렇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잘 안 보여 갖고. 그래서 참 굉장히 허우적거리면서 인제 이 내줬는데 그럴 때 인제 그야말로 이 종이 클립을 끼워 놨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탁탁 줄 수 있는 그런 그 도구였는데 제가 그때 그 생각을 왜 못 했나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마 그냥 급하게 싸들고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그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발전을 해 왔겠지만은 왜 지금 모양이 가장 완벽한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끼우면 완벽하죠, 그야말로. 어 우리가 흔히 보는 종이 클립은 타원형의 두 겹 구조다. 그러네요, 진짜. 이렇게 타원형인데 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휘 한번 꼬여 갖고서 인제 이렇게 벌리면은 인제 그 사이에 종이를 끼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형태가 단순해 보이기만 보여도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인제 아주 강하면서 철사로 만들 수 있으니까 또 이게 쉽게 끼워지죠. 이 벌리는데 힘들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벌리는데 쉽게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쫙 벌렸다가 다시 원위치시키면은 또 뭐 여러 번 사용할 수가 인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쭉 펴 갖고서 열쇠 그 자물통을 따는 데도 뭐 이용하고 뭐 초보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죠. 예. 수학 같은 것도 풀고 막 그럽니다. 정말 잘 될라나 모르겠어요. 자, 어찌 됐든 최소한의 재료를 갖고 최대한의 기능을 구현한 것이 바로 이 종이 클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 분야에서 이 종이 클립은 정말 완성된 디자인의 사례로 소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뭐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음 정말 이 설계하는 사람은 그냥 기가 막힌 설계를 한 거예요. 그야말로 종이 클립으로 거기다 더 붙일 것도 없어요. 하나를 더 갖다 더 붙일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하나를 떼어내면은 쓸모 없어지니까 또 뺄 것도 없는 형태. 그야말로 철사줄 긴 거 하나를 그렇게 두 겹으로 이렇게 꼬으면서 벌릴 수 있게 만들었다고. 정말 효율성과 또 예쁘잖아요. 아름다움이 동시에 이렇게 내포된 그런 하나의 발명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종이 클립은 또 저항의 상징이었다라고 하네요. 네, 흥미롭게도 종이 클립은 단순한 사무용품을 뛰어넘어서 역사 속에서 또 상징이 됐다라고 하네요. 네. 2 차 세계 대전 당시에 이 노르웨이에서 만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는 그 나치가 이렇게 점령을 했을 때 그에 인제 저항하는 그 의미로 사람들이 옷깃에다가 이 종이 클립을 달고 이렇게 다녔다라고 하네요. 저도 가끔 옷깃에다가 이 종이 클립을 이렇게 꽂고 다니는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멋있어 보일 것 같기도 해서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그 종이 클립으로 '우리는 나치에 저항한다.'라는 그 어떤 저항감 이걸 모두가 공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또 나름대로 문명사적인 의미도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래서 이 클립을 통해서 클립을 다 같이 맨 사람들은 우리는 같은 동지다라는 게 이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 그 배지 만들어서 붙이듯이 똑같은 배지를 붙이고 있으면 같은 소속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나치에 저항한다라고 해서 클립을 붙였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아 저 사람은 뭐 프랑스 말로 얘기하면 레지스탕스구나.' 뭐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아 같은 편.' 이렇게 알아볼 수 있죠. 만약 같은 편인지 모르면 굉장히 어렵죠 진짜. '이거 말 잘못했다가 뭐 거꾸로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말도 못하고. 그러나 이 작은 철사 하나로 연대와 저항의 표시를 동시에 하게 된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물건도 시대에 따라서 상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인제 이건 하드웨어적으로 아날로그적인 그런 상품이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손으로 잡히는 건데 음 인제 이 디지털 시대에는 인제 사이버 공간상에서 인제 서류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클립으로 끼워서 될 일은 아니에요. 자, 그러나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익숙한 시대이기는 하지만은 안에서도 파일 뭐 이런 아이콘으로 바로 이 클립을 쓴다라는 얘기죠. 이 클립을 보면 '아 이게 뭔가 이렇게 묶음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클립은 디지털 시대에도 그림이지만은 살아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어 이메일 첨부 버튼도 여전히 이 종이 클립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현실에서는 이제 종이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 세계 속에서도 종이 클립은 상징처럼 살아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어떤 문서를 볼 때 뭐 정 없으면은 뭐 그 인쇄 용지가 없다라면 할 수 없지만은 뭔가 종이에다 이렇게 인쇄된 걸 봐야지 본 거 같고 그다음에 정리가 돼요. 이게 사이버상에서 보는 거는 이상하게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아직 그 이 종이 문서에 대한 그 네 향수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쩌면 이 클립이라는 모양 자체가 예 연결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와도 계속 이게 쓰이는 걸로 봐서는 비록 디지털 세계에서는 이제 그림이지만 아이콘은 시대를 넘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우리는 종종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발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뭐 큰 비행기라든가 로켓이라든가.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작은 물건도 세상을 바꾸고 또 그냥 오래 살아남는다라는 하나의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이 클립 화려하지 않죠, 그야말로. 뭐 소리가 나지도 않아요, 거기서. 근데 거기서 수많은 문서들을 묶고 그걸 또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고 생각이 거기서 정리가 되고 또 그 생각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또 일을 갖다 연결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바로 이 클립이 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도 뭐 비슷한 사람끼리의 생각 뭐 이런 것도 딱 클립으로 묶듯이 그렇게 묶이는 거예요. 눈에 띄지는 않지만은 이 클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책상 위에 종이 클립 하나 이렇게 있는 거를 그걸 보면서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 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바로 앞에 클립이 이렇게 서류가 묶여 있는 게 보이는데 정말 이 클립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은 이 철사줄로 이중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클립을 넣는다는 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호치키스 있죠. 그것도 참 굉장한 발명품입니다. 호치키스는 아직도 언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종이 클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